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내일 1월 1일 또 책을 읽습니다. 마지막도 아닙니다. 계속 이 생도 마지막도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되는구나. 업을 업이 많아서 업이 많아서 요번에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못 모르고 막 그냥 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못 모르고 지었던 업도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 잘 요번 생에 다 마무리를 좀, 요번에 지은 거는 요번 생에 기억나는 것들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 시스템이에요. 네, 어제 이제 책이 나갔죠? 그 2026 트렌드 코리아. 오늘 새벽에 책만 뜨고 올려주시길래 왜 이러시나 이분이 뭐지 그랬더니 뒤에 글 쓰신다고 시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도 깨 있었지요. 2시 몇 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정지은님이. 네. 226페이지부터 할게요. 그 책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기술 7번 수줍음을 극복하기. 수줍음은 다른 말로 사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수줍음이라는 거는. 예, 두려움이 있어요. 수줍음을 극복하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보시면 돼요. 네. 물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산간 벽지에 사는 부족만을 데려다가 바다에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은 아마 겁에 질려 익사하고 말 것이다. 수영은 인간이 타고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조금만 연습하면 제법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다. 수줍음을 극복하는 것도 수영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수줍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장치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유달리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영과 마찬가지로 약간만 연습하면 우리는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배워둘 만한 가치가 있다. 20대의 나는 수줍음이 너무 많았다. 차를 몰고 파티에 가서 주차를 하고는 폭포 같은 땀을 흘리며 망설이다가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에 돌아올 정도였다. 그러다가 대학 친구 덕분에 수줍음을 극복하는 비법을 배웠다. 그 친구는 내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연기를 한다고 상상하면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연기를 한다고 상상할 때. 말 그대로 연기를 하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훨씬 더 쉽게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수줍음이 자신이 그 대화에 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면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건 뭐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자존감이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감정이 비롯된 것이다. 자존감이 낮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나는 저곳에 끼어 있다가 내가 소외되면 어떨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무의식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공부까지는 안 하신 분이라서. 근데 두려움을 직시하고 이제 자꾸 찾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중간에 하지 않은 때도 많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달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뭐하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뭐 아무 얘기 안 한다고 뭐 무슨 럭셔리하게 무슨 뭐 고상한 사람으로 남아있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어서 뭐하지? 그쵸?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만 가져가는 거죠, 죽을 때.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요번에 이제 눈치도 찾고 무시감도 찾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말하면 되지. 편안하게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말을 하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고마워요. 매니저가 계세요, 제 매니저. 6시 다 돼가요. 명상 소리 있어요. 꺼요, 끄세요. 고마워요. 이제 봤네. 껐어요. 웃겨라. 예, 그래서
일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 두려움이 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이제 놓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주분이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연기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습관이 있어요. 어색할 때 하는 사람, 그 어색해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콧 애덤스 같은 경우 어색하면 농담을 이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농담을 하기도 하고 어색하면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자꾸 웃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농담도 할 때 좀 긍정적인 농담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농담을 하는 거는 또 그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서 웃느냐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분위기 전환하려고 어떤 사람을 치고 까내려요. 웃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이지? 어색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어색한 건 왜 그럴까? 우리는 내 두려움을 찾아서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있더라. 여기는 연기를 하라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 빛이잖아요. 그죠? 야, 우리 회사에서 그 카로티노이드 색깔을 분석을 몸에 얼만큼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내 몸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밝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밝잖아요. 밝아서 저 빛이 이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건 내가 빛이 밝아서 빛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 내 몸의 빛을 갖다가 이 15초 만에 측정을 한다. 야, 이건 너무도 대단한 도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 야, 건기식을 먹으면서 진짜 어이구 고마워요. 라이브를 공유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희님.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셨구나. 라이브 방송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건기식 자체를, 보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거죠. 어떻게 빛을 측정해서 그걸 알 수 있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빛이 두려움이 있으면 어두워질 거고, 그쵸? 어두워요. 또 카로티노이드 색상을 측정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내 의식 상태, 생명력의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차라리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해진다.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성 있게 내가 왜 그럴까? 왜 수줍어하지? 왜 낯설어하지? 왜 그럴까라는 두려움을 직접 직시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타고난 수줍음을 자신감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타고난 수줍음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나죠. 인간은 다 타고나요, 두려움을. 거기에 수줍음을 자신감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찾아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래, 뭐, 업인데 뭐, 업이라서 내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서 내 의식을 깨어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스스로가 자신감. 술에다가, 요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 저희 며느리는 술도 마시고 막 우리 술 먹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마지막에 따로 이렇게 다 했을 때 그 시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니면서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술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술을 먹어야 한다. 식사하면서 술을 먹는데 이것도 어제도 사이다 환타 들고서 브라보 한 번 하고 끝나고 뭐 술이 없어진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술을 아직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술을 마신다.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술을 그냥 분위기에서 쬐끔 먹고 마는 건지 내가 그 술을 통해서 뭔가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되죠.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술을 통해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원미정님은 안 들어오셨나? 그래서 아프셔가지고 술도 못 드시는데.
말이야. 그쵸? 지금 술은 또 안 드시겠죠? 아픈데. 왜 안 들었지? 오늘 안 들어오셨네. 그쵸? 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각성해야 돼. 저도 각성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눈치 보면서도, 눈치 보는 에너지를 느끼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발표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들을 많이 지금 막 15명씩, 막 17, 18명씩 막 있는데, 발표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각성하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행동들, 반경들 있죠. 어떤 습관들이요. 그걸 찾아서 발표를 하시는 게 내 에너지, 생명력의 그 에너지, 빛이 더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얼씨구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뭐 알면 뭐예요? 머리만 아는 거죠. 에너지, 의식, 생명력의 빛이 올라간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술을 마신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또 발표해야 되겠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음식 중독이 돼 있어요. 저는 음식 중독. 예. 각성하면 또 안 먹었다가 또 탁 넣어버리면 또 이렇게 막 뭔가 먹으려고 하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 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달콤한 그 간식 있잖아요. 쬐끔쬐끔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 간식 때문에 이 지방이 또 쫙 차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자신감 넘치는 거. 진짜 내가 자신감이 있느냐. 그죠? 라고 하셨는데, 신민주님. 음. 아, 볼일 보고 있어서 좀 이따 들어오신대요. 원미정님요. 아, 감사합니다. 연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참 매력이 있지 않아요? 옷을 잘 입는 거? 소리가 그냥 큰 소리 친다고 자신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소리 친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많으면 큰 소리를 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매력은 옷이나 다른 거로 말을 잘하는 거로 매력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느껴지는 풍겨져 있는 그 자신감.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멘트들, 뭐 이런 게 매력 있는 거지, 말 잘하는 거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저번 주였나요? 아이고, 타고난 말솜씨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하면서, 야, 희한하네. 말 잘하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분노가 상당히 많더만요. 말은 잘하는데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거랑 달라요. 말을 똑같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럼 나의 자신감을 넘치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느냐, 그걸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잘 말을 안 듣는데 그치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게 끝까지 우겨서 공부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는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남편한테도 그래 듣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십몇 년을 다녔는 거에 대한 증명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는 그렇죠? 예. 서두를 아, 서투르게라도 그 사람을 흉내 내다 보면 훨씬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거나 내가 던진 농담에도 스스로 큰 웃음을 터뜨리거나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줄어든다. 구석진 자리. 나는 구석진 데가 좋아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앉는 것조차도 구석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 뭐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앉게 되지만 그것 또한 내가 내 의식, 에너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수줍음이 몰려온다 싶을 때마다
몰려온다 싶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몇 가지를 떠올린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역시 가끔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색함을 겪으며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도 수줍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어색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달라진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그런 어색함도 없어지는 거. 그렇죠? 상대방이나 나나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어색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나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두려움이 있구나. 나만 남편한테 버릴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도 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똑같구나.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유, 쌤쌤이네.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나는 거죠. 남편이 뭐 이랬든 저랬든 나는 벗어난다. 내가 벗어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쵸?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벗어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상대방 역시 사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딱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교적인 사람처럼 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편안해져서 진짜 사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인간관계를 잘 하면 편안해지면 사교적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팁 하나를 주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수줍음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분은 두려움을 감추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두려움을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써도 좋다라는 거죠.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거. 이제 형식적으로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지속성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고 진정성이고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내가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꼬치꼬치 무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수준의 관심으로도 충분하다. 이때 상대방이 사물형인지 관계형인지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 사물형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개발한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치처럼 과정이나 시스템에 관한 토론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관계형 인간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제가 물건으로 바뀌면 금세 지루해한다. 일단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정도로 내가 그래도 좀, 밖을 보고 있지만 내 안에 내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 파악이 안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지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조차도 몰라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더 우선 중요하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된다. 어떤 스타일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뭐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맞추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이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수줍음이 줄어들 것이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학습된 사교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교수를 타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외향적인 사람의 부모를 보면 보통 적어도 한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다. 부모님을 많이 따라가죠. 그 환경과, 그죠? 그런 환경과 모든 것들에 이런 것들이 따라가요. 저도 제가 사교적이고 막 그런 환경도 아니고 엄마도 집에만 계셨기 때문에 전혀 사교적인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됐었고 힘들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의식 공부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행운이 또 있었는 거죠. 외향성은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 외향성은 유전적일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다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막 보고 하니까 앞에 나와서 춤추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
근데 또 다른 팀은 보면은 엄마 아빠가 뭘 강의하거나 이런 걸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앞에 나서는 거를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환경 속에서. 그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일부러 만들 강의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외향적인 유전적인 것도 있더라. 유전적인 거는 제일 큰 건 정신적인 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습관,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편안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옛날에 요새 이제 수업도 안 하고 이것도 같이 일도 안 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를 신기한 거예요. 저는 춤도 잘 추고 싶어요. 근데 못 추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있는데 이 양반은 뭐 아무 데나 가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다. 어째 저래 춤을 잘 추고 막 그런가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춤추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막 술만 드시면 춤추니까 그냥 이 사람은 춤추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우리는 부끄러워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못 추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쵸?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노가 많으니까 분노가 많은 거예요. 예, 제가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수업을 듣자라고 했을 때, 엄마가 달라졌다. 그거였었어요. 엄마가 달라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듣고 있으면 아빠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리크루팅이 되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돼요. 내가 의식 수업도 확신이 있고 내가 달라지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조금만 뭐라고 기분 나쁜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 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아들 자는데 기분 나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제가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가지고 뭐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고 베개 들고 패대기를 막 친다니까요.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어디 감히 엄마한테 무시감을 갖냐.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완전 그냥 베개 가지고 완전 막 베개 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들하고만 그렇게 싸웠죠. 딸은 뭐 전혀 손댈 이유도 없었고, 막내하고도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큰애하고는 그렇게 그냥 업이 뭔가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패대기를 막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바뀌는 거죠, 엄마가.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럼 저것 때문에 그런가? 처음엔 이상하게 보죠. 아, 저것 때문에 바뀌었나 봐. 그래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중요성은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바뀐 거를 아이들이 진짜 알아요. 내면에서 바뀌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엄마가 뭔가는 바뀌었기 때문에 온다. 어제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제 막 딸이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무슨 아모레 국장님이셨나? 뭐 하여튼 되게 진짜 장 안에 아모레 화장품이 쌓아놓고 계신데도 저희 화장품을 쓰신대요. 주름이 펴진다고요?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주름이 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시는데 그 집안이 전체 다 올 것 같더라고요. 딸이 두 분인데 너무 둘째 딸은 작은 딸은 듣고 싶어 해서 같이 들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야 이게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바뀌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뭐 늦게 바뀌는 뭐 어쨌든 내가 공부한 만큼 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엄마가 진정성 있게 뭔가 바뀌면 이제 오더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또 하느냐가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는데 저는 분노로 쫙 했던 게 있어서 분노로 네. 그래서 그런 업이 또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결한다. 언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자꾸 우리는 있잖아요. 말을 하다가 끼어들고 싶어 하는 제가 있어요. 저도. 아, 저 여기 좋다 타이밍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도 언제 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그게 까먹을까봐 두려움이잖아요. 제가 그 말, 요때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까먹지 않고 얘기를 다 끝까지 듣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학습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하는 거고, 희소식은 당신도 그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술이 좋은 사람들은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면 빼내라. 기술이 좋으면 그걸 빼서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쵸? 네. 나도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효과 만점이다. 아이고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엉망인, 엉망인 구석이 하나쯤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말쑥하고 화술이 좋은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엉망인 부분을 하나 이상 지니고 산다. 아이고, 하나만 지나요? 잘 갖고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엉망이 10개라도 뭐 진정성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 갖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엉망인 부분. 그래서 가끔 남들에게 문제를 들키지 않고 잘 감추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쵸? 근데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밖에 몰라요. 그 남들께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쵸? 근데 들킬까봐 그러는 거죠. 내 두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버려질까봐. 버려지지 않는다. 누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진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진짜 존중한다면, 모든 것들이 상대방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당신이 누군가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요새 좀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죠. 아, 들어오셨군요. 원미정님, 송누리님, 박정수님. 제가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걸렸어요. 그때 그 에너지를 또 그대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니 나한테 그랬어? 뭐 이런 거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대로 에너지 쓰니까 이 사람이 쭈그러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지? 아, 대화를 나눠야 되겠구나. 차 한잔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계속 씩씩거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신념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게 나의 답이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의 결함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누구나 다 결함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나만 결함이 있고 상대방은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읽을게요. 또한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자아를 단련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아를 단련해라. 그쵸? 무게를 견뎌야 근육이 단련되듯 불편한 환경을 견뎌야 자아도 단련된다. 실수하면 당혹스럽게 느껴질 상황에 실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어색하고 쑥스러운 상황에 스스로 마주쳐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그런 상황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라. 사람을 보면 한번 도전해봐라.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도전해봐라. 그죠? 계속 도전하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숨어서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는 더 두려운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씨, 뭐지? 그랬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더라. 우주의 원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밝히자면 나는 내가 꽤 유명한 데다 흥미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수줍음이 사라졌다. 성공은 자신을 높여주고 수줍음을 제압한다. 자신감은 수줍음을 제압하는데 내가 설명한 방법들로도 수줍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수줍음도 자연히 알아서 사라질 테니까. 아니죠. 수줍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부유해지고 유명해지지. 부유해지고 유명해져도 내가 이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가지고,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 있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성공기술 8번째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예, 할게요. 올 한 해 2025년 12월 31일 한 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똑같거든요. 어제에서 오늘 나오듯이 그렇게 똑같은데, 그래도 한 해 제가 나는 올해 무엇을 잘못했지보다 무엇을 달라진 게 그거예요. 난 뭘 못했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한 해 무엇을 잘했을까? 어떤 걸 잘했지? 라이브 방송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름이까지 초대를 했던 거, 의식 수업에. 그게 너무도 잘한 저의 칭찬하는 저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잘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잘하신 거를 한번 잘 보시면서 또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걸 또 잘할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 마음속에 정리 잘 하시고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 마치고 네. 인사할게요. 네, 시작. 나는 나는 무한한 뭐하냐?